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달팽이 택시. 다무라, 시게루, 글그림, 고광미, 옹김, 옹진, 타책. 달팽이 택시. 아빠랑 나랑 할머니 댁에 놀러 갑니다. 비가 오네. 저는 달팽이 택시랍니다. 타실래요? 놀이공원 앞까지 가주세요. 자, 올라갑니다. 자, 이제 내려갑니다. 경치가 참 멋지죠? 물빛 호수마을을 지나갑니다. 카페와 레스토랑 앞도 지나갑니다. 저건 주유소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주스를 마시는 곳이랍니다. 꼴깍꼴깍. 저도 좀 주세요. 꼴깍꼴깍. 아, 참 맛있다. 자, 다시 출발합니다. 나도 놀고 싶어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와서 놀자. 잘 찾아왔구나. 자,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달팽이 택시를 타고 아빠랑 할머니 댁에 놀러 갔어요. 오늘은 달팽이 택시 여기까지. 바이바이. 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도깨비 학교에 와주세요. 글 사쿠라 도모코, 그림 이모토 요코, 한국 몬테소리. 도깨비 학교에 와주세요. 튼튼이는 운동을 싫어해요. 달리기도 못하고 공 던지기도 못해서 모두들 비실이라고 놀리죠? 보세요. 오늘도 반 아이들하고 떨어져서 버드나무 밑에 동구만이 앉아 있어요. 운동은 딱 질색이야. 튼튼이가 혼자 쭝얼쭝얼 거리고 있을 때 대그락 그러고 보니 요 며칠 동안 튼튼이의 귓가에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린 것 같았어요. 돌아다 보니까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공중에 사진기가 둥둥 떠 있었어요. 아, 도깨비다! 튼튼이가 소리치자 들켜버렸으니 어쩔 수 없군 하면서 멍청해 보이는 큰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사실 난 도깨비 학교의 교장이에요. 비실이, 아니, 튼튼구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도깨비는 깜짝 놀라는 튼튼이의 손을 잡더니 휙! 도깨비 학교는 버드나무 속이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꼭 튼튼군처럼 되어주었으면 해서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었어요. 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머리를 숙였어요. 모두 모여라. 네. 힘차게 대답하며 꼬마 도깨비들이 모여들었지요. 도깨비들은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모두 생글생글 웃고 있었거든요. 안 돼. 그렇게 힘차게 대답하면 안 돼. 생글생글 웃어도 안 돼. 훌륭한 도깨비란 얼굴은 해쓱하고 슬퍼 보이며 팔은 흐느적 기운이 없고 작고 겁에 질린 듯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은 튼튼이 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운동 방법을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잘 보고 열심히 배워서 훌륭한 도깨비가 되도록 합시다. 그럼 맨 먼저 달리기부터. 달리기란 말만 들어도 튼튼이는 다리가 떨려옵니다. 근데 내가 가르치다니 말도 안 돼.
준비 땅. 하나 둘 후다닥. 셋 넷 휙휙. 도깨비들은 아주 힘차고 빨랐어요. 우리 반에서 가장 빠른 날쌘이 같구나 하고 튼튼이는 생각했죠.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달려와서 왜 그렇게 빨리 달려? 도깨비는 더 천천히 달려야지. 튼튼이 큰 선생님이 1등. 계속해서 도깨비 장대 오르기. 튼튼이는 높은 장대를 쳐다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영차영차 휙휙. 어여차차 휙휙휙. 도깨비들은 쓱쓱 올라가 벌써 꼭대기예요. 장대 오르기 잘하는 제식이 같네. 얘들아, 위로 올라가지만 말고 더 힘을 빼고 아래로 주르르 떨어지란 말이야. 튼튼이 큰 선생님처럼. 다음엔 도깨비 공 던지기. 에잇, 야,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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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난 도저히 멀리는 못 던지겠네. 기욱이라면 잘 던졌을 텐데.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튼튼이 큰 선생님이 1등. 정말 멋있어. 사람으로 놓아두기엔 아까워. 모두들 힘을 주지 말고 맥없이 던지는 방법을 잘 보고 그대로 하도록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네. 아니, 또 그렇게 힘차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좀 더 도깨비다운 목소리로. 튼튼이는 교장 선생님이 자기를 칭찬할 때마다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큰 선생님 장기인 뜀틀 넘기 솜씨를 보기로 하자. 어쩜 좋지? 튼튼이는 2단 뜀틀도 무서워서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6단씩이나? 그때 떨고 있는 튼튼이의 귀에 꼬마 도깨비들의 소곤거림이 분명하게 들려왔어요. 사람의 아이는 운동을 못한다, 그지? 기운이 하나도 없어. 큰일 났다. 내가 여기서 힘내지 않으면 사람의 아이는 다 나 같은 줄 알 거야. 뛰어넘을 수 있을까? 튼튼이는 가슴이 찡해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 딱 감고 뜀틀 잘하는 상우가 항상 그렇게 하듯이 야, 간다! 하고 고함을 치며 힘차게 달려나갔어요. 에이! 왁다그르르. 굉장하구나. 굉장해. 짝짝짝, 짝짝짝짝, 짜자작, 짜작짝짝. 꼬마 도깨비들이 한꺼번에 손뼉을 쳤죠. 튼튼이가 뜀틀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당황했어요. 쉿! 모두 조용히. 큰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훌륭한 도깨비가 될 수 있도록 제발 한 번만 더 사진에 찍힌 것처럼 늘 하던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그때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튼튼이의 몸속에서 불끈불끈 힘이 치솟았어요. 튼튼이는 숨을 잔뜩 들이마시고 눈을 감고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도깨비의 아이도 사람의 아이도 생글생글 웃고 씩씩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귀여운 도깨비가 더 좋습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그렇게 말하는 교장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번쩍 뜨니까 튼튼이는 여전히 버드나무 밑에 앉아있네요. 사락사락 흔들리는 버들잎 소리는 도깨비들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어요. 달리기 할 사람 여기 모여라. 멀리서 선생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튼튼이는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오늘은 도깨비 학교에 와주세요. 여기까지. 바이바이. 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원숭이는 언제부터 바나나를 먹었을까요? 덴마크 작가 얀 모엔슨 글 그림, 윤미연 옮김. 킨더랜드. 원숭이는 언제부터 바나나를 먹었을까요? 옛날 예적, 야자나무가 우거진 밀림 속에 원숭이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은 늘 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작은 제잘거림으로 가득했답니다. 왜냐고요? 원숭이들이 쉴 새 없이 쫑알쫑알거리며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옮겨 다녔기 때문이죠. 원숭이들 중에는 빅토르라는 이름을 가진 꼬마 원숭이도 있었어요. 빅토르네 식구는 굉장히 많았죠? 엄마, 아빠, 할아버지, 그리고 형과 누나들이 23명이나 되었으니까요. 빅토르는 그 중에서 가장 어린 원숭이였죠. 빅토르네 가족이 살고 있는 숲 주위에는 온갖 맛있는 열매들이 자랐어요. 오렌지, 오이, 망고, 참외. 하지만 바나나는 없었어요. 그때까지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어린 빅토르가 과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무렵 마침 오렌지가 알맞게 익었어요. 빅토르의 엄마 아빠는 날마다 달콤하고 맛있는 오렌지를 따가지고 왔지요. 빅토르는 오렌지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렌지를 하루에 53개나 먹었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자 숲에 오렌지가 얼마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 대신 오이가 알맞게 익었죠. 어느 날 엄마 아빠는 오이를 잔뜩 따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빅토르가 물었죠. 오이란다. 정말 맛있는 거야. 엄마가 말했죠. 난 오이 싫어요. 맛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네 형들과 누나들도 모두 오이를 잘 먹는단다. 할아버지도 오이를 정말 좋아하시지. 아빠가 말했어요. 하지만 빅토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조금만 먹어보렴. 아빠가 말했죠. 무슨 음식이든 일단 맛봐야 하는 거야. 엄마가 말했죠. 빅토르는 할 수 없이 오이를 먹어봐야 했어요. 하지만 눈꽃만큼 베어 물었다가 얼른 뱉어내고 말았죠. 그것 봐. 정말 맛없어. 난 오이 싫어요. 오이를 먹지 않으면 키도 자라지 않고 힘도 세워지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가 타일렀죠. 난 기다랗게 생긴 건 정말 싫단 말이에요. 빅토르는 퉁명스레 말했어요. 이제 숲속에서 오렌지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졌어요. 어느 날 엄마 아빠는 오렌지 대신 빅토르가 생전 처음 보는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참외란다. 이건 너도 좋아할 거야. 엄마 아빠가 말했죠. 할아버지는 참외가 얼마나 맛있는지 빅토르에게 보여주기 위해 참외 반쪽을 한 입에 꿀꺽 삼켰어요. 난 참외 싫어요. 빅토르가 말했죠. 그러나 이번에도 참외를 먹어봐야 했어요. 빅토르는 참외를 콩알만큼 베어 물었다가 즉시 도로 뱉어내고 말았어요. 참외를 먹지 않으면 굶어 죽고 말 거야. 할아버지가 말했죠. 그래도 노란 건 정말 싫어요. 빅토르가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아빠는 걱정이 되었어요. 온 가족이 빅토르를 타일렀죠. 할아버지도 빅토르를 엄하게 나무랐지요. 하지만 빅토르의 마음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다른 원숭이들이 참외를 맛있게 먹고 있을 때 빅토르는 몇 개 되지 않는 오렌지를 먹었답니다. 몇 주일이 지났어요. 이젠 정말 오렌지를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엄마 아빠가 따가지고 온 오렌지는 딱 2개 뿐이었죠. 그 대신 새로운 열매를 많이 가져왔어요. 이건 망고라고 한단다. 정말 크지? 틀림없이 너도 좋아할 거야. 엄마 아빠가 빅토르에게 말했어요. 싫어. 난 이런 건 안 먹어. 까만 점이 있는 건 싫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이제 숲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소리로 빅토르를 야단치셨죠. 이 세상의 원숭이들은 모두 망고를 먹는다. 그리고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건방진 꼬마 원숭이들은 머리에 꿀밤을 맞았어. 그러나 할아버지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빅토르는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열심히 힘껏 소리쳤죠. 난 오렌지가 먹고 싶어. 다른 건 싫단 말이야. 모두들 망고를 맛있게 먹고 있는 동안 빅토르는 혼자서 오렌지를 먹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오렌지야. 그런데 왜 모두들 나에게 길쭉하고 노랗고 까만 점이 있는 그런 이상한 것들을 먹으라고 하는 거지? 빅토르는 생각했죠. 아무도 나에게 오렌지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오렌지를 찾아올 거야. 빅토르는 어른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오렌지를 찾으러 나갔어요.
빅토르는 먼저 땅을 기어다니며 주위를 둘러보았죠. 하지만 오렌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빅토르는 가장 높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오렌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오렌지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거지? 빅토르는 혼자 쭝얼쭝얼. 빅토르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다니며 나뭇가지의 사이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오렌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빅토르는 큰 강과 깊은 골짜기를 건너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점점 더 집에서 멀어지게 되었죠. 빅토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큰일 났어요. 머리 위로 바스락거리던 야자나무 잎사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다니며 제잘거리던 원숭이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빅토르는 깊은 밀림 한가운데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빅토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고 말았어요. 겁에 질린 빅토르는 눈을 질끈 감고 목청껏 소리 질렀죠. 엄마! 엄마! 빅토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큰 부리새 한 마리가 곁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니? 큰 부리새가 물었죠. 오렌지를 찾고 있어요. 혹시 오렌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빅토르가 말했죠. 오렌지는 벌써 오래전에 다 없어졌어. 너 배고픈가 보구나. 빅토르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먹을 걸 가져다 주어야겠는걸? 그런데 난 길쭉하고 노랗고 까만 점이 있는 건 싫어해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갖다 주려는 게 바로 그런 거란다. 잠시만 기다리렴. 자, 여기 있단다. 큰 부리새는 바나나 한 개를 빅토르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거 정말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빅토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그럼 먹을 수 있고 말고 어서 먹어보렴. 하지만 먹기 전에 껍질을 벗겨야 한단다. 큰 부리새가 말했죠. 빅토르는 한참 동안 바나나를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큰 부리새를 올려다보았죠. 바나나 한 번 보고 큰 부리새 한 번 보고 다시 바나나 한 번 보고 큰 부리새 한 번 보고 하지만 큰 부리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빅토르는 바나나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나서 손톱만큼 베어 물었어요. 냠냠. 빅토르가 소리를 냈죠. 이번엔 바나나를 조금 더 많이 베어 물고 조금 더 큰 소리를 냈어요. 냠냠. 이번엔 아주 큰 소리를 내면서 나머지를 한꺼번에 꿀꺽 삼켰지요. 냠냠. 빅토르는 바나나를 계속 먹었어요. 배가 불러서 더 이상 한 입도 먹을 수 없게 될 때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바나나를 먹는 동안 계속 큰 소리를 내었죠.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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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바나나를 다 먹고 난 뒤 빅토르는 마침내 말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빅토르는 여러 날 동안 큰 부리새와 함께 있으면서 날마다 바나나를 먹었어요. 빅토르는 하루가 다르게 키가 커지고 몸도 튼튼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빅토르가 큰 부리새에게 말했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우리 가족이 보고 싶어요. 큰 부리새는 길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빅토르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죠. 큰 부리새는 빅토르에게 엄청나게 큰 바나나 송이를 선물로 주었어요. 빅토르는 바나나 송이를 머리에 이고 깊은 골짜기와 큰 강을 건너갔죠. 빅토르는 길을 가면서 이따금씩 바나나를 떼어내어 먹었어요. 하지만 빅토르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도 바나나는 아직 많이 남아 있었죠. 빅토르가 바스락대는 야자나무와 원숭이들이 나뭇가지 사이에 매달려 제잘되는 곳으로 되돌아왔을 때 빅토르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그리고 23명의 형과 누나들이 달려나오며 소리쳤죠. 빅토르야, 그동안 어디 있었니? 말도 없이 집 나간 걸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전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정말 맛있는 걸 가지고 왔어요. 빅토르가 말했죠. 그런데 이번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길쭉하고 노랗고 까만 점이 있는 걸 당장 치워라. 내 평생 이렇게 이상한 열매는 본 적이 없어. 이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야. 하지만 일단 맛을 보셔야죠. 빅토르가 말했어요.
그래요. 조금만이라도 맛을 보세요. 엄마, 아빠, 그리고 23명의 형과 누나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바나나를 먹어봐야 했어요. 할아버지는 바나나를 콩알만큼 베어 물었죠.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맛있군. 이번엔 바나나 한 개를 껍질도 벗기지 않고 통째로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는 밀림 전체가 울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맛있어. 이번엔 엄마, 아빠, 그리고 23명의 형과 누나들이 바나나를 먹어보았어요. 정말 맛있다. 아, 맛있어. 모두들 소리쳤어요. 바나나는 눈 깜짝할 새 모두 없어졌죠. 이튿날 아침 빅토르네 가족은 바나나 있는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 출발했어요. 빅토르네 가족은 마침내 바나나 나무가 우거진 곳에 다다랐죠. 그곳은 곧 바나나 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원숭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원숭이들은 하루 종일 나무 사이를 옮겨다니며 바나나를 맛있게 먹었어요. 냠, 냠, 냠.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먹게 된 건 그때부터예요. 물론 오렌지, 오이, 참외, 망고도 여전히 먹지요. 하지만 그때부터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가장 좋아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예요. 그게 다 빅토르 덕분이죠. 물론 큰 브릿의 덕분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원숭이는 언제부터 바나나를 먹었을까요? 여기까지. 바이바이.